단순히 포기가 문제가 아니라 성장을 저해시켜요, 그런 것들이. 어떤 상품을 올려야 됩니까? 이게 포인트야, 이게. 맞아요. 네. 이게 사실은 제가 여기 인터뷰 나와서 하는 가장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소싱을 가장 어려워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 어떤 상품을 올려야 되지? 병행 수입으로 뭘 해야 되고, 구매 대행으로 뭘 올려야 되지가 감이 전혀 안 잡히실 것 같은데, 네. 구매 대행으로 팔리는 상품은 5종류의 상품들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있죠. 더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주요 카테고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겁고 부피가 큰 상품입니다. 그 5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가장 크게 말씀드릴 부분은 병행 수입으로 팔리지 않은 걸들을 하면 돼요. 병행 수입은 하루 이틀이면 배송이 오잖아요. 근데 구매 대행은 2주나 걸리는데 굳이 사람들이 이거를 사는 이유가 없을 텐데 이걸 사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거는 다 병행 수입에서 판매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명확하게 배송 기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이 상품들을 고객들이 구매하는 이유는 그 하루 이틀 내로 도착하지 않는 상품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기 때문인데, 그 빈자리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봤을 때는 첫 번째가 그 무겁고 부피가 큰 상품들. 뭐 이런 거 가구. 네, 가구가 대표적이에요. 가구, 뭐 자전거,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네이버 쇼핑 카테고리 찾아보시면 바로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이 왜 병행 수입 사람들이 못 하느냐라고 봤을 때, 그분들은 재고를 갖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쌓아놓으려면 창고도 있어야 되고, 일단 부피가 커서 배송도 어려워요. 그런 것들은 배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국내에서 제조하시는 분들과 구매 대행 업자 딱 두 부류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파손이 많고 배송이 또 오래 걸리고 약간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인증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병행 수입 업자분들이 인증을 받아야 되는 상품들을 저희가 들어가면 돼요. KC 인증. 네, KC 인증이나 식품, 식검 인증, 이런 것들을 병행 수입 업자분들이 판매를 하시려면 무조건 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왜죠? 그게 법적으로 개인이 해외에서 하나씩 갖고 올 때는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럼 저희는 개인이 구매하는 거를 대행해주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모든 상품들에서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유아나 의료기기 이런 쪽들은 또 구매 대행도 안 돼가지고, 그런 쪽들을 제외하고 병행 수입하시는 분들이 인증이 필요한 곳들에 저희가 들어가서 판매를 하면 잘 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디지털 가전 쪽, 식기류나 이런 쪽도 굉장히 잘 판매가 되고 있어요. 식기류. 네, 그러니까 뭐 접시, 그 입에 닿는 모든 것들이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하물며 물통 하나를 팔아도 인증을 받고 판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서 인증에서 좀 자유롭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상품들을 판매를 하게 되면은 그것도 좀 승산이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단 가격이 비싼 제품들도 잘 팔려요. 비싼 거라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30만 원 이상, 뭐 5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도 구매 대행 업자들은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똑같은 논리인데요. 병행 수입 분들은 지금은 더군다나 소액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200만 원, 300만 원, 뭐 많아야 1000만 원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단가가 5만 원만 돼도 헉헉하거든요, 정말. 네, 쉽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저희는 쉽게 업로드를 할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일부러 단가를 높여서 판매를, 높은 제품들을 찾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고가면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해당되는 제품은? 고가도 보시면은 각 모든 카테고리 고가들이 있어요. 디지털 가전 쪽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가구 인테리어는 당연히 고가고, 전동 스쿠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부피도 크고 네. 고가고. 네. 그런 것도 잘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고가는 병행 수입으로 재고도 갖고 오기가 사실 그렇죠. 부담되죠. 뭐 한두 개만 갖고 올 수도 없는 네. 거고, 뭐 10개, 20개 이렇게 네.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쉽지 않겠다, 병행 수입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은 막 30만 원 이런 걸 떠나서도 5만 원 넘는 것도 사실 고가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한 10만 원만 돼도, 예, 10만 원만 돼도 사실은 재고를 쌓아두고 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거를 잘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지만, 네. 접근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훨씬 유리하죠. 그리고 구매 대행 쪽을 보면은 객단가가 저도 한 5만 원쯤 되거든요. 판매를 봤을 때. 네. 근데 병행 수입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2에서 3만 원 정도라고, 그러니까 쉽게 내일 받을 수 있는 상품들, 그런 쪽들이 병행 수입으로 많이 몰려있고, 저희들은 어느 정도 고가이기 때문에 고민도 많이 당연히 하겠지만 한 1, 2주 기다려도 괜찮은 그런 상품들. 네, 그렇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네이버 쇼핑을 보시면은 네. 어떤 제품들이 해외 구매된 카테고리에서 판매하는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분석을 해보시면 이런 결론들이 금방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구매 대행 목록이 네. 물품 리스트가 좀 있는 걸 파보는 게 좋겠네요. 아예 없는 것보다는. 그렇죠. 오히려 있는 네. 부분을 가서 네. 나도 먹을 게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게 그렇죠. 오히려 낫겠네요. 네, 처음에는 그래서 네이버 쇼핑 들어가셔서, 그게 네이버를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쿠팡이나 뭐 다른 쪽은 그렇게 카테고리가 구매 대행만으로 나눠져 있지가 않아요.
어. 11번가는 해외 구매 대행만 따로 있는데 여긴 너무 구매 대행의 파이가 너무 작은 플랫폼이고 쿠팡 같은 경우는 아예 나눠져 있지도 않고 네이버가 아예 나눠져 있거든요. 구매 대행 것만 따로 볼 수 있고 그리고 판매량, 리뷰 이런 거를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네. 네이버 그 카테고리를 좀 열심히 파볼 필요가 있겠다. 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아, 무조건 보셔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그걸 보셔서 어떤 쪽에 구매 대행이 잘 팔리고 있고 그런 거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또 처음에는 상품을 어떤 걸 올릴지 아예 모르실 거기 때문에 관심 있는 카테고리를 좀 먼저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카테고리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반려동물 쪽이나 뭐 어디든지 구매 대행은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들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카테고리 정했어요. 네. 뭐 제품도 정했어요. 뭐 네. 가구류나 뭐 이런 거라고 쳐볼게요. 네네네. 오케이. 좋아. 나는 이 카테고리를 파봐야겠어. 네. 그럼 이제 소싱을 해야 됩니다. 네.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중국으로 기준을 말씀드리면 네. 타오바오로 갑니다. 타오바오 사이트로. 네, 타오바오로 갑니다. 중국말로 돼 있지 않습니까? 중국말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중국말로 되어 있으나 나는 중국말 모르는데. 모르죠. 네. 네, 번역기를 이용해서 네, 사이트 번역을 딱 쳐가지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리고 좀 한두 달 하시다 보면은 어느 버튼이 어디에 있고 이런 거를 다 알게 되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시다 보면은 처음에 적응기 때는 한글로 번역을 하셔서 네, 그렇게 타오바오 들어가셔서 상품 찾기를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어디든 어느 유튜브에도 나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네이버나 이런 쪽에 잘 판매가 되고 있거나 아니면 제가 좀 더 올려볼 수 있을 그런 상품들 이미지를 다운받아 보셔서 이미지 다운로드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미지 검색이 되거든요. 타오바오에서. 그렇게 쉽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거는 타오바오뿐만 아니라 1688이라든지 중국 많은 쇼핑몰들이 그렇게 이미지 검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판매자가 얼마의 마진을 갖고 하는지까지 다 확인이 돼요. 그것만 보면은 그럼 내가 얼마에 팔아야 되겠다가 딱 답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뭐 가격 경쟁을 거기서 할 수도 있을 거고 뭐 잔 스킬들을 다 생각을 해보시면은 네, 거기서 이제 소싱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 검색해서 딱 네. 찾았어.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찾은 다음에 비슷한 판매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마 거기도 타오바오도 우리나라 쿠팡이나 네이버로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은 거 판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똑같아서 그 판매자들의 실적이나 리뷰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봐야 돼요. 거래 건수가 다 나와 있거든요, 거기도. 근데 거래 건수가 없는 판매자들의 상품을 소싱을 해서 팔았을 경우에는 배송이 늦거나 아니면 이상한 상품이 오거나 그런 경우가 무조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고 좀 더 자신 있게 판매를 하려면 저희도 리뷰나 거래 건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판매자들 거를 저희 사이트에 올려야 되죠. 그 올릴 때 이제 그 링크를 다 알게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투플렉스나 아니면은 뭐 수동으로 올리셔도 되고 저는 지금 투플렉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투플렉스를 통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거기까지가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 다 끝나요. 그럼 올릴 때 수동으로 올리는 경우에는 네. 그 정보를 가져다가 네. 적는 거죠? 한글로? 그렇죠. 제가 상품 등록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미지를 다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그거를 저 하드에 저장을 해놨다가 상품 올릴 때 쿠팡이나 네이버 이쪽에서 수동으로 업로드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것만으로 사실 그건 되게 비효율적인 방법이긴 하거든요. 저희가 뭐 상세 페이지를 새로 꾸미거나 하는 방식의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구매 대행도 그런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원래 구매 대행으로 하셨던 분들이고 상세 페이지를 병행 수입하듯이 꾸며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고 그대로 올려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중국말이잖아요. 그럼 네, 설명 맞아요. 자체가 네. 무슨 사이즈나 센치나 네네네. 이런 게 다 중국말 아닙니까? 네, 중국어로. 그 상세 페이지 자체는 중국어고 그거를 그대로 올리고 옵션명이나 그 상품명 같은 경우를 한글로 번역을 자동으로 또 되거든요. 투플렉스에서.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그대로 올리는 거죠. 그냥 그대로 끌고 와서 네. 써도 되는군요. 그렇죠. 네. 뭐 저작권 이런 건 뭐 모르겠고. 저작권, 네. 그렇죠. 일단은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건 좀 이따 아까 단점 때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부분인데. 네, 어떤 게 네. 있습니까? 방금 이렇게 끌고서 하다 보면은 지재권이나 상표권 이런 데 걸리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누가 문제 제기를 합니까? 그거를 맨 처음 만드셨던 분이.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저희는 분명히 타오바오 거를 갖고 와서 올리잖아요. 저희는 악의가 없어요. 정말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 거를 이렇게 끌고 오지 않습니다. 국내 걸 절대. 그러나 저희는 타오바오 거를 갖고 와서 판매를 하고 있죠. 근데 그 타오바오 판매자가 국내 판매자 거를 베낀 거예요. 예를 들면 네. 국내에 있는 인스타그램에 있는 사진이나 국내에 병행 수입을 하시는 분이나 뭐 국내에 있는 사진을 끌고서 타오바오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중국 판매자 거를 내가 올린다면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문제가 될 수는 있거든요. 이렇게 갔다 이렇게 왔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키워드 같은 경우에서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왜요? 키워드는 뭐가 문제입니까? 대부분의 상품 그 키워드들이 가구라고 봤을 때는 테이블
아니면은 화장대 뭐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 키워드들인데 가끔 키프리스라는 그 상표권을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에 등재되어 있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모르고 그냥 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5분에서 10분 정도 사이에 빠바바박 올리게 되면은 많은 것들이 검증이 되지 않은 채 그렇죠. 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일일이 다 쳐보진 않으니까. 네,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리스트는 있어요. 저희가 올리면 안 되는 리스트. 그런 리스트들을 갖고 저 같은 경우는 알바분한테 여기에 없는 것만 올려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왕왕 튀어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 리스트는 어디서 받는 겁니까? 그거는 좀 경험에 의해서 좀 계속 축적되는 부분들이고 뭐 온꿈사 카페나 뭐 이런 데서 뭐 걸렸었던 상품들이 이렇게 글이 올라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계속 리스트를 추가해서 이런 위험성을 계속 제거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피해야 되는데 그런 완벽하게 피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렇겠다. 그런 단점이 있죠. 그럼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그 대응하는 전략도 사실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최대한 바로 상품을 내려야죠. 그걸로 대부분의 분들이 너 지금 내 거 팔고 있다. 그러니까 내려라 하고 끝나는 경우가 거의 99%예요. 네, 그럼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직 판매된 적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 저희가 좀 기사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해서 상품을 바로바로 내리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99%인데 네. 한 정말 1% 정도가 합의금 장사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저희도 굉장히 좀 기분이 좋지 않죠. 이게 완벽하게 합의금 장사를 하는 게 보여지거든요. 대응은 쉽지는 않을 부분이긴 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 합의금을 최대한 깎아서 뭐 해야 된다거나 저희도 법적인 논리를 세워서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이 좀 작은 사람들이 그런 거를 대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합의금을 하시는 분들은 다 뭐 어떤 법무법인이거나 좀 의도적으로 이런 작정하고. 네, 폰트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폰트 팔라고 막 네. 작정해서 막 잡아내는. 네. 그런 것들에 좀 취약한 부분이긴 한데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더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99%가 잘 해결이 되니까 네, 그거 그렇죠. 1% 무서워서 안 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네, 해요. 맞아요. 그래서 좀 멘탈이 강해야죠. 멘탈이 좀 강해지기도 하고 너무 작은 거에 일일이 하지 않아야 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품이나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거든요. CS 배송 2주 막 크리스마스인데 왜 안 오냐. 지금도 저 아침에도 뭐 댓글 달고 왔는데 그런 것들에 하나하나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 이 사업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단순히 포기가 문제가 아니라 성장을 저해시켜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나는 오늘도 상품을 100개를 올려야 되는데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보면 100개 올릴 거를 진짜 10개밖에 못 올린다든지 그러니까 하루가 그냥 날아가는 상황이다 보면은 다음 달 매출이 바로 꺾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대범하게 생각해야 되고 일일이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